네, 수업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귀맥계의 대상전과 효사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대상전은 이 귀맥계의 뇌택의 이 괴상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과 공부를 얻어야 될 것이냐, 그 말한 거죠. 이것도,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 깔고 설명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활. 379쪽의 상활. 여기 있구나. 지났구나. 상활. 택상 띄우고, 유래 띄우고, 귀면이, 군자 띄우고, 이하여 영종 띄우고, 집회 하나니라. 영종 집회는 학자 선생님들마다 정말 설명이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기도 하고. 자, 일단, 이 귀면은 그 소녀가 아래에서 기쁨에 빠져 있는 상태고, 남자는 나이 많은 남자는 그 위에서 기쁨에 빠진 여자 위에서 아주 행복하게 움직이는 상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부 상열지상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문제입니다. 공부로 말해도 깊이, 즐거움 느낀다고 할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런데, 그자, 모두의 우레가 번쩍번쩍 끓이면서 아래는 기뻐하고 위에는 장남의 우레가 번개불을 치고 번쩍하는 게 이게 귀매의 상이야. 자, 군자가 이 이치를 보고 이런 쾌락이 빠진 이 즐거움에 빠진 상황을 갖다가 이걸 다 이치를 보고서 그걸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영종 집회이기 때문에 이 영종 집회에 대해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종은 오래도록 꺼내서 끝을 오래 해서 이 말인데 실은 영종을 오래도록 해서 그래서 집회 그 피폐해짐을 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걸 인간의 욕망의 건데, 자, 한마디 젊은 여자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반짝거리는 자기 악이 되어가지고 요즘 요즘 세상 그런 거 있잖아. 젊은 사람들이 막 나와 떠들면서 야, 그 정말 혈기가 차있다. 정말 탁월한 생각이다. 막 박수 받는 것 같은 건데 그렇게 딱 하다가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여자가 남자 만나가지고 기뻐하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 상이 아주 오래도록 갈 것 같은데 결국은 피폐해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좋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연락의 시간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파도처럼. 그러니까 이 택상 유래의 귀맥에서 그 연락의 쾌락, 자기가 밖에 나와서 젊은 사람 떠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헤어질 때 그 호응에 의한 쾌락, 이것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도 결국은 피폐해짐을 알아야만이 자기 자신의 절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원한 그렇거든. 특히 쾌락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짝하는 쾌락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계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사람을 바꾸고 서서히 세상을 바꾸고 서서히 가정을 바꿔나가는 거죠. 정계에서. 그 연락은 순간적으로 막 천둥 번개가 치면 쾌락은 강한데 오래 가지 못하는 게 피폐해진 거. 이거는 전을 보겠습니다. 전에 잘 나와 있어요. 뇌 띄우고 진우 띄우고 상해. 우레가 저 위에서 막 떨치는 거야. 막 진동을 막 떨치는 거야. 택 띄우고 수위 띄우고 동이라. 근데 연못이 그 아래에서 그 움직거림을 따라가면서 쫓아서 움직거리는 거야. 우레가 막 치면 연못은 따라가면서 움직거리는 거야. 그리고 바람이 치면 물결이 흔들리고 번쩍한 번개불이 나면 번개불 받아들고 이게 바로 남녀 상열상 같다는 겁니다. 또 양 띄우고 동어 띄우고 상하고 양이 위에서 막 움직거리면 띄우고 열어 띄우고 종은 음이 기뻐서 따라가는 거 아래에서
의 아래서 막 따라가는 것은 바로 여 띄우고 종남지 띄우고 상이라.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는 상이야, 이거는. 결혼의 상이 아니야, 이거는. 고이 띄우고 귀매라. 이것을 귀매라고 이른다는 거야. 그리고 귀매는 결혼이라는 전제가 없고 쾌락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쾌락이.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남녀 띄우고 배합하여. 군자가 남녀가 딱해서 합하는 거 가지고 생식 띄우고 상속지 띄우고 상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서로 이어지는 상을 딱 보고서 관자 여기 봅니다. 군자 관 남녀 배합 생식 상속지 상을 보고서 그래서 이 띄우고 이영 띄우고 용종하니 그 끝을 갖다가 오래 하고 싶은 거야. 이 모든 즐거움을 오래 하고 싶어 하나. 그러나 지 띄우고 유패라 하니라. 그러나 그 폐단이 있는 것도 알아야. 피폐진 것도 알아야 돼. 피폐진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토시가 하여보다 하나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영 기종 하나 위에도 영종 하나 집회하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역접식으로. 자, 영종은 위 띄우고 상식 띄우고 사속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낳아서 이어가 계속하고 영구 띄우고 기존이라 그 전함을 영구히 하는 것이고 집회는 그 피폐됨을 안다는 것은 위지 띄우고 무류 띄우고 폐계이 띄우고 위 띄우고 상속지 띄우고 도해라. 이거는 만물들은 폐폐해서 허물어짐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서로 이어가는 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피폐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한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이어지고 자식이 이어지면 부모가 이런 거죠. 피폐해지는 걸 통해서 또 이어지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게 인간사지예요, 전부 다. 만물이 그렇죠. 그 중간에 끼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래 들어가면 소녀지 열은 구할게요. 아래서 네 번째 가운데 소녀지 열은 소녀의 기쁨이란 것은 정지에 띄우고 감동이라. 그 혼자의 감정이 막 동하는 거야. 정이 감정에 동하는 것이니 동죽 띄우고 실정이라. 그렇게 자기 감정에 빠져서 막 사랑에 빠져서 움직이면 이거는 실정, 정을 잃어버린 거야, 정을. 비 띄우고 부부 띄우고 정의 띄우고 가상지 띄우고 돈이. 이것은 부부가 바르게 해서 항상되게 이어가는 돈은 아니야, 이거. 남녀의 잘못하면 불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필 띄우고 폐결이니. 이것이 오래되면, 이런 관계가 오래되면 반드시 피폐해지고 허물어져. 헤어진다는 거예요. 지게 띄우고 필폐면, 그 반드시 피폐해진 걸 안다면은 적 띄우고 당사 띄우고 영 띄우고 기정이라. 그러면 마땅히 그 끝을 오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오래 이어져.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가지고 불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본의도 한번 볼게요. 본의도. 추자에 보내볼게요. 뇌동 띄우고 택수는 우레가 막 움직거리면 아래에 있는 물이 그걸 따라가는 것은 남녀가 서로 호응하는 거죠. 귀매지 띄우고 상이야. 이게 바로 귀매의 상이야. 군자 띄우고 광기 띄우고 합지 띄우고 부정하여. 군자는 이 귀매가 가지고 있는 남녀의 합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보고서 바른 게 아니야. 불인의 관계니까. 지기 띄우고 종지 띄우고 유폐라.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피폐됨이 끝내는 피폐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추지 띄우고 사물에 막불 띄우고 괴이라. 이 사물에다가 밀어본다면 모두가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이 남녀가 지금 현재 불인의 열정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짐도 이거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사도 진득한 바른 이치로 가지 않고 순간적으로 쾌락에 빠져서 무슨 일을 벌이면 무조건 그거는 금방 피폐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경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깊이 해가지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이웃단 베풀어야 되는데 조금 더 반짝거리는 거 알고 나와서 밖에 큰 소리 치다가 조금만 지나면 미천이 들통 나가지고 남편이 간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죠.
유학은 근본적으로 수양론이거든, 수양. 수양을 해야만이 그 수양만큼의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수기야 아니에요, 수기야 아니에요. 내가 수양한 만큼 남을 편하게 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초구를 들어가겠습니다, 초구를. 자, 초구는 바로 양자리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녀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리 양이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질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강하게 뿜어내는 거죠. 자기 자신의 표현을 막 하는 거지, 잘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재밌는 건데 일단 읽어볼게요. 귀임에 띄우고 이 제니, 피 또는 파 동안인데 파 띄우고 능리라, 정이면 길하다. 이게 이 제자인데, 이 제자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이 제자는 이걸 갖다 잉첩이라고도 지금 나왔는데, 또 하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갈 때,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보통 대갓집이나 이렇게 대부들, 큰 문중들이 시집갈 때는 그 집에 가서 혼자 가니까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니까 꼭 같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첫째, 이제 대부들 같이 들어간 사람들은 대개 여동생이나 사촌 동생들 같은 데로 가요. 대개 여동생이라서. 그래 가면 결국은 걔네들이 남자를 못 나오면은 그 신랑과 같이 살면서 자식도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잉첩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도 크지 않고 일반적으로 좀 벼슬이 나고 좀 잘 나가는 집은 몸종을 따라요, 몸종을. 몸종을.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초구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만도 시집에 가는데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제일 아래니까 10대니까 어린 나이잖아.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언니들이 시집 가면은 잉첩으로 가는 그러한 처지라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집 가는데 따라가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이도 제일 어리잖아요, 이게. 처녀로서, 소녀로서, 이게 소녀로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귀임에, 그러니까 시집 가는 처녀에게, 잉첩으로서 가니, 이 말이죠. 시집 가는 그 위에 언니든지, 안 그러면 정실 부인에, 그러니까 잉첩으로 가니, 이때는 절름발이가 그런 데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몸 끊는 듯이 상대, 정실 부인이 따라가는, 시집가는 그 사람이 뒤에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보조 맞춤을 따라가니까 이거는 절름발이가 걷는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이면 이래도 가면은 길해. 나이 어린 처녀가, 그러면은 이게 조언 같으면은 자기 이 모시는 아가씨가 좋은 데 시집 가면은 그거 가서 사랑받으면 그건 굉장히 달라지죠. 이건 현재 한 2000여 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게 오늘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 이게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줄을 한번 볼게요. 여지 띄우고 귀에, 여자가 시집 가면 거하이 띄우고 무 띄우고 정응하니, 아래에 있는데도 응하는 게 없어. 구사가 양이니까 같이. 그러니까 제지상이야. 이거는 이게 제자가 아우제자, 처녀자, 이거는 잉첩이라고 봐야 돼. 잉첩의 상이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남을 따라가는 상이야. 자기가 정식 결혼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언니나 자기가 모시는 아씨가 시집가는 따라가는 상이야. 양강은 재 띄우고 부인에게는, 양이 강한 것은, 초고 양이 강한 것은 부인에 있어서는
위 띄우고 현정지 띄우고 덕이 띄우고 처 띄우고 비순환이. 이거는 굉장히 어질면서 바른 덕이 되는데 그러나 이게 역접입니다. 이는 그러나 맞죠. 그러나 낮고 순한 데 처해 있어요. 자, 자리가. 그래서 재지 띄우고 형천자라. 인척 가는데도 아주 현명하고 바른 자라. 그러니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나 안 그래 언니가 시집 갈 때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보가 따라가 현명한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 그 언니나 그 자기가 모시는 아가씨를 옆 보호자를 잘해야 되니까 눈치 빠르고 머리 잘 돌아가는 애들 많이 보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정자예요. 현정자. 아주 현명하고 바른 자예요. 처열 띄우고 그하는 기쁨에 차하고 아래에 그었다는 것은 위 띄우고 손이라 순리의 뜻이라. 재지 띄우고 비하로. 이 재라는 것은 잉첩이라는 것은 비천하고 낮은 것으로서 수현이나 비록 어지나 하소 띄우고 능이요. 무엇을 하겠다 이 자리에서 나이 어린이 자리에서 불가 띄우고 자선 띄우고 기신하여 스스로 그 몸을 아주 바르게 해서 이 띄우고 승조 띄우고 기군 띄우고 이라. 그래서 그 군, 그 자기가 인첩을 따라가는 그 군이죠. 언니의 남편 또는 자기가 모신 아가씨의 남편을 받들어 도우는데 불과할 뿐이야. 자기는 불과 여기까지 받는 거야. 그럼 불과한 자리야 이게. 그래 인첩이라는 거죠. 오늘날 시절에 뭐 이 당황하니까 어떠지만 하여간 그러한 상황이게. 그래 여 띄우고 피지 띄우고 능야니. 그러나 이는 마치 절름발이가 걷는 것 같아. 자기 의사 따라가야 되니까 계속. 은 띄우고 불능 띄우고 거버리라. 멀리 미치지 못해. 자기 행동이 멀리까지 제시하고 미치지 못해. 작은 따라가는 뒤에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연재 띄우고 기분에. 그러나 그 분수에 있어서는 위선, 좋은 것이 있어. 좋은 게 선이 돼. 위고 띄우고 이시 띄우고 행적 띄우고 기라. 그러므로 이로써 간다면 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보면, 얘기 공예편에 보면, 이거는 이제 후국이라는 분 나오는데, 이 후국이 데리고 갈 때 이 인첩을 데려가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은 질제라고 얘기해요. 질제. 질제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뭐냐? 그 대개가 동생이나 여동생이나 얘기 공예편이 나와요. 그리고 사촌 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 언니가 시집 가서 외롭지 않고 잘 적응하게끔 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질제가 전부 다 인척을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보면 그 당시에는 얘기 공예편이에요.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오늘날 이해 안 되지만 그때는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언니가 자식을 못 놓으면은 대신 자식도 놔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 완전히 딱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예. 건이 따라 그냥 그 집에 사는 겁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좀 저산지수하지만도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부인이 많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조선조나 고려 때도 특히 고려 때도 보면 자매가 한왕 때 같이 뭐 결혼한 것도 있었으니까. 상활 귀매 띄우고 이 제나 귀매가 인첩으로 가나 이 항예라. 그건 떳떳할 수 있어. 그 당시 풍습이죠 뭐. 그건 떳떳할 수 있는 거 있어. 파 띄우고 능이 띄우고 길은 절름발이처럼 걸어갔나 길하다는 것은 상승이야. 서로 도와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집간 정실 언니나 또는 이 아가씨를 옆에서 같이 도와가면서 그 신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풍습에서는 떳할 수 있고 그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 앞에 볼게요. 귀매지 띄우고 이는, 귀매의 뜻은 이열 띄우고 이동하니, 기쁨으로서 동하니, 비 띄우고 부부 띄우고 능 띄우고 상지 띄우고 도열해야 돼. 이거는 부부가 항상된 일반적인 도는 아니야 이게. 그 불륜이란 말이죠.
군에 띄우고 양강이라. 군은 바로 양이 강함이라. 유 띄우고 현정지 띄우고 덕하니. 여기는 어질고 바른 덕이 있으니 수 띄우고 재지 띄우고 미나. 이는 비록 이응첩의 미천함이나 내 띄우고 능이 띄우고 상계라. 그러나 바로 떳떳할 수가 있는 자야. 풍수의 문제니까 뭐 오래된 거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이. 구이는 음자리 양이 있어요. 일단. 그래, 이거는 충을 얻었어, 충. 제일 중요한 충을 얻었어. 충을 얻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어떤 일반적인 군자의 자리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한 자리죠. 그러면도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리야. 그런데 이 자리는 위에 살을 받드는 자리, 우리 구인을 받드는 자리니까 늘 뭐냐면 눈을 이렇게 이 묘자가 눈목자에다가 작을 속자니까 애꾸는 묘자인데 눈을 작게 해가지고 다 봐도 안 본 척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봐도 안 본 척. 그러니까 이 구의 자리에 있는 이 여인은 굉장히 똑똑하고 중도 얻어서 군자다운 상이지만도 이 응이 구원돼 자기 신랑 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약하고 못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애가 자기 똑똑함을 전부 다 드러낼 것이 아니라 눈도 다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마치 깊은 산에 은둔한 도인처럼 그냥 조용하게 모르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이롭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명한 그 여인은 남자 앞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계속 남편을 잘 보좌해서 그 사람이 현명하게 돌아가도록 만든 거죠. 우리나라 그 바보 온다라고 당랑공주가 평강공주하고 똑같은 거죠. 밀어준 거예요. 그게 그런 상이에요, 이게. 현명한 여인이 남자를 잘 받드는 상이에요. 그래서 구인은 묘 띄우고 능신이 애꾸인이 보는 것처럼 해. 다시 눈을 작게 해서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야. 사별. 그리고 이 띄우고 유인지 띄우고 정이라. 마치 산속에 수도하는 사람의 발음과 같이 하면 이런 거야. 다시 말해 자기를 다 안 드러낸다는 겁니다. 은둔한 사람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나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네. 구이 띄우고 양강이 띄우고 득중하니. 구이는 양이 강한데도 중을 얻었어. 이 주역에서는 중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을 넣는 것은 2여와 5여밖에 없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지 띄우고 현정자이라. 현정 띄우고 잘해야 되고.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현명하고 바른 자로돼. 상유 띄우고 정응이 반 띄우고 음유주의 질이라. 상에 있는 정응이 유고지, 유고. 유고가 아주 음유한 자질에서 도리어 아주 음유한 자질이야. 나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동어 띄우고 있다니. 그래서 기쁨에 움직거리는 자이니 내 띄우고 여연이 띄우고 배 띄우고 불량이라. 여자는 현명한데 그 배필된 남자는 어지르지 못해. 그 상이란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이 여인이 처할 일은 봐도 못 본 척하고 그 다음에 알아도 또 모르는 척하고 감추면서 도와주는 게 좋다는 게 바로 구의효에 말한 이 내용입니다. 다른 의료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이 구이가 주요가 되는데요. 주요가 되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이 그 소녀의 시집 가는 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전체를 다. 예. 그 상활. 이 띄우고 유인지 띄우고 정은. 산 속에 은둔한 사람의 바람처럼 바르게 한다는 게 있다는 것은 미변 띄우고 상해라. 그거는 구이가 갖고 있는 그 떳떳한 도리를 변치하는 것의 방법이야. 군자의 자세를 변치하는 거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인데 6.3은 원래가 교만한 자리거든.
하요에 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자기 잘나고 교만한 자인데 이거는 음이야 또. 또 아래 두 양이 있어. 음으로서 교만하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아래도 양이고 우도 양이고 친비가 이 비가 전부 다 양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보다 연하의 남자하고도 즐기려고 그러고 또 연상의 남자 즐기려고 하니까 좀 방탕하기 쉬운 여자야. 기저도 가니까. 그래서 이게 안 좋아, 이게. 뭐야? 귀임에 띄우고 있으니 방귀 띄우고 이제라. 이걸 갖다가 해석을 또 이게 아예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이 반 띄우고 귀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자가 시집 가는 거야. 또 누이를 시집 보는 거 있는데 수로 있어요. 이 수로서 하니. 수로서 한다는 걸 이거 갖다가 기다림으로서 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해석서에서 뭐냐면 여지 천자라. 이렇게 됩니다. 여인이 천한 자야. 천한 여인이 시집 간다는 거야. 그 말 하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사하고도 조금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고 구이 남자 관계를 가지니까 남자 관계 복잡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다는 표현을 쓰는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법률에서 추자가 그렇게 있나요? 예. 이 수는 여지천야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천 선생은 기다릴 숫자라 했죠. 이 귀매의 구삼은 이렇게 아래 위에 유혹도 많고 또 여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기도 어렵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정의천 선생이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한 분은 이 자리는 여자가 이 방탕했기 때문에 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보는 경우도 있지. 아래 위에 같이 놀아서 천해졌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방귀를 돌아온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이것도 돌아와서 잉여로서 시집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성벽교 선생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방귀를 돌아온다 했거든. 돌아와서 잉여로서 시집 간다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해서 상관없는데 돌아와서 잉여로서 시집 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실 필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은 육상과 같은 이런 여인은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더라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잉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의 시집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처신이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 이거는 오늘도 똑같죠. 젊을 때 처신을 잘못하면 평생을 짐을 지고 사는 거 똑같은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를 잠깐만 볼게요. 상거 띄우고 하지 띄우고 상하니 3이 하의 상에 거하고 있으니 본 띄우고 비천자로 돼 본래 천하지 아니한 자의도 돼 이 띄우고 실덕이 띄우고 무 띄우고 정응이라 스스로 덕을 잃어버렸어. 자기 덕을 잃어버리고 정응도 없어. 상육인데 안 되죠. 같은 의미니까. 고 띄우고 위욕 띄우고 유기 이 띄우고 미덕 띄우고 기기라. 그러므로 시집을 가고자 하는데도 시집을 갈 수가 없어. 미덕 귀하라. 기기라. 수는 대야라. 대안이 수는 기다림이니 정의선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자는 미유 띄우고 소적이라. 갈 바가 없다는 거야. 있지 않다니까 갈 바 없다는 거야. 육 띄우고 그 삼은 부당이나니 육은 삼에 거해서 위가 합당하지 않으니 덕 띄우고 부정하여 덕이 바르지 않고 유이 띄우고 상강하니 바로 유인데도 강을 숭상해. 위에 있는 강을 따른다는 거예요. 숭상하고 있으니 바로
행 띄우고 불순이라. 그 행동이 순하지 않는 거야. 유임에 당해서 아래 위에 음이 따라가는 건 특히 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 띄우고 열지 띄우고 자요. 이게 바로 이 10개의 택배 10개의 주가 돼가지고 이열 띄우고 구기는 기쁨으로서 시집가기를 구한다는 것은 동 띄우고 비례해라. 그거는 그 움직거리는 행동 자체가 예가 아니야. 상 띄우고 무응은 무 띄우고 수지예요. 상에서 응이 없다는 것은 바로 받아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나서 세상에 받아준 자가 없다는 거야. 무 띄우고 소적이라. 그래 갈 바가 없어. 고 띄우고 수야라. 그래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건 천에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지 띄우고 처 띄우고 여시면 여자의 처신이 이와 같다면 인수 띄우고 취질이요. 누가 그걸 취하겠나기야. 어? 불가 띄우고 이위 띄우고 인배라. 그래서 가히 사람의 짝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당 띄우고 반기 띄우고 구이 띄우고 인첩이면 그러니까 제첩이면 그래서 마땅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인첩의 자리라도 구한다면 적 띄우고 가하다는 거야. 이걸 가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띄우고 부정이 띄우고 실기 띄우고 서해라. 그 부정으로서 자기 자신의 부정으로서 그 제자리를 그 자리조차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경우다. 그러니까 처녀 때 너무 소문이 났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자 이거. 자 귀임에 띄우고 이시는 미당해라. 귀임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그 행동이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자 전해 볼게. 미당자는 기처 기더 기 구기지 띄우고 도 개부당이라. 이 합당하지 않은 이 말 속에는 그 자리도 마땅치 않고 양자리 음 있는 거 또 그 덕도 마땅치 음이기 때문에 또 그 시집가기를 구하는 도도 모두가 합당하지 않아. 고무 띄우고 취지자이라. 그러므로 시집가고 취하는 자가 없어. 고이 띄우고 쓰라. 그러므로 기다려야 돼 무조건. 자 구사인데 구사는 이게 재상자리죠. 재상자리 있으면서 특히 우리가 전부 다 음이기 때문에 양으로서 구사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주관이 강하고 자기 논리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아래고 전부 양이니까 자기 중심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처신을 했을 때 그 처신을 통해서 자기 펼 수 있는 도를 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볼게요. 귀임에 띄우고 건기니 여자가 시집 가는데 그 기한을 지나쳐 버렸어. 시집 갈 나이를 지나쳤어. 쥐기 띄우고 유시라. 그런데 지체해서 시집 가는 것은 그 때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 귀자는 돌아갈 귀자가 되고 시집 갈 귀가 다 해야 됩니다. 때를 놓쳤다는 것은 이 구사의 입장에서 강력한 자기 논리 상황에서는 주변에 보니까 마땅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남자의 품에 안길 때까지 기다린 것이 뭐냐면 직위유시야. 이것도 시간이 지났지만 줄을 보겠습니다. 구 띄우고 이양 띄우고 거사니 구가 양으로서 사에 가니 사는 상체니 지지 띄우고 고야오 그 지위가 높은 곳이야. 양강 띄우고 재 띄우고 여자니 양강인데 거기에 여자가 있을 때는 위 띄우고 정덕하니 바른 덕이 되니 현명 띄우고 자유다. 현명한 자야. 무 띄우고 적응하여 초구의 정의이 없어서 미덕 띄우고 귀기라. 그 시집갈 곳이 얻지 못했어. 과시 띄우고 미기라. 때가 지나는데도 시집가지 못한 것이라. 고운 띄우고 건기라. 그래서 때를 놓친 것이라. 지나친 것이라. 여자 띄우고 거 띄우고 귀고지 띄우고 지하고 여자가 귀하고 높은 자리에 거하고 있고 유 띄우고 현명지 띄우고 자하면 또 현명한 자질이 있다면 인정 띄우고 소 띄우고 원치라. 사람의 인정상 모두 다 치는 장가갈 치죠. 장가가기를 원하는 바야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고기 띄우고 건기는 그러므로 그 기한을 결혼의 기한을 지나쳤다는 것은 내유 띄우고 유시라. 바로
진짜 바른 때가 있어서 바른 때가 있어서 그런 거야. 유씨가 있는 거야. 계자 띄우고 유대요. 그래서 스스로 기다린 것이고, 비 띄우고 빌수야라. 요것 때문에 하였던 거야. 이때는 자기가 팔려가지 않는 거다. 이 숫자는 팔릴 숫자거든요. 자기 스스로 팔려가자고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이 구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구사가. 구사는 똑똑한 자로서 자기 남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덕 띄우고 갑에 띄우고 이후 띄우고 행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배필을 기다린 그런 후에야 행하겠다,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게 구사의 가장 강한 뜻입니다. 다음 상을 하겠습니다. 건기지 띄우고 지는. 때가 지나쳤다는 뜻은 유대이 띄우고 행이라. 어떤 마땅한 사람을 기다린 때, 기다려서 그래서 행하겠다는 게 시집가겠다는 거야. 이것도 전을 볼게요. 소이 띄우고 건기자는 이른바 때가 지나쳤다는 것은 유기 띄우고 불 띄우고 유피라. 이거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래. 자기를 말미암았지 불유피라. 저를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즉 자기 주관으로 한 거지 남들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녀는 인소 띄우고 원친이 사람들이 모두 장가되기를 원하는 바니 소위 띄우고 건기는 이른바 그 때가 지났다는 것은 내 띄우고 기지 띄우고 욕유 띄우고 소 대하여 이거는 바로 그 뜻이 기다린 바가 있어서 대덕 띄우고 갑의 이웃도 행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배필을 얻은 이후에 시집간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구호. 구호는 이 제을이란 이게 약간 말이 많은 건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원래 그 일반적인 해석에는 제을은, 은날의 마지막 임금인 주의 아버지래요. 주왕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일설에는 이 제을 이전에는 은나라도 굉장히 이 족친 사회에 가까운데 되게 친족끼리 결혼을 많이 했는데 제을 때 와서는 왕녀들을, 공주들을 아래에 있는 신하한테 시집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지금 주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자기 이 귀한 딸을 또는 귀한 여동생을 시집 보낼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집을 다뤄가는 이응첩이 약간 이응첩. 이 이응첩에 보다도 이응첩보다도 검소하게 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왕의 여동생이나 공주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시집 보낼 때 그 시집을 따라가는 이응첩들, 다시 말해 종들보다도 더 수수하게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많더라도 조금은 부족한 듯이, 원래 기망이 나오는데 원래 음력 14일인데 15일은 다리완 차고 14일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건데 조금 부족한 걸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시집가를 고말하는 거예요. 볼게요. 제을 띄우고 김현이, 제을이, 제을은 여러 가지 학설이 많다 그랬지만 일단은 저는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그냥 쉽게. 은나라의 제을이 매는 자기 딸일 가능성이 있고 여동생일 가능성이 있어. 두 개 다 있어요. 처녀니까. 하여간 자기 매를 시집 보내니 기 띄우고 군지 띄우고 매가. 이때 군은 시집 보내는 여인이겠죠. 그 군이 왕소군 클 때 군 쓰잖아요. 보통 이렇게. 군의 소매에, 이 소매란 것은 꾸미는 건데, 장식품을 많이 다는데, 소매가 부려 띄우고, 기 띄우고, 재지 띄우고, 매량이다. 그 인첩들의 소매가 아름다운 것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 띄우고, 기망이면 기라라. 그 달이 14일 정도 될 정도, 자기 잘난 15일은 완전 허물지니까 발타면은 조금 부족한 듯이 하고 살면은 길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원래 옛날에 공주의 부군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했대요. 불행한 사람 많대요.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상이하게 상활. 재을 띄우고 귀매 띄우고 불여 띄우고 기 띄우고 매지 띄우고 매량은 재을의 여동생이 또는 딸을 시집 보내며 그 인첩들의 소매가 아름다운 것만 못하다는 것은 기위 띄우고 재중해라. 이거 참 설명했는데 그 자리가 왕렬한 그 자리, 구월한 자리가 중덕이네요. 중이 있다는 것은 중덕이 있는 거예요. 중덕. 이 이여와 오여는 중덕이 있거든. 제일 중요한 게 주역에는 중덕인데 중덕이 있으니까 안 꾸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수양이 되면은 부귀 영화를 노래 안 해도 자연지 사람 받들어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기 띄우고 행해라. 그러면서 저절로 귀로서 행해지는 거예요. 귀에. 귀하다는 것은 꾸며가지고 꾸민 게 아니야. 속에서 우러나야지. 인품이란 것은 속에서 우러나는 거지 화려하게 꾸며다 되는 거 아니거든, 이게 사람이. 그럼 상육을 하겠습니다. 상육은 이 상육이 갖고 있는 이 뜻은 이거는 이 괴사하고 똑같이 전혀 인정을 못 받는 만남입니다. 인정을 못 받는 만남이죠. 여자도 인정을 못 받고 이런 여자도 인정을 받고 또 남자도 인정 못 받는 거죠.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 가고 하려면은 남자한테 이제 이 패백을 받고, 또 남자는 이 장가려면 양을 잡아가 피를 뿌려가지고 강신을 하는데, 조상한테 내가 오늘 장가에 가면서 하는데, 여자는 패백을 받았는데 광줄이 아무것도 없어. 빈 패백, 빈 거야. 다시 말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며느리로서. 또 남자가 양을 잡아서 조상한테 내 이제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고해야 되는데, 양이 오래된 양이라서 잡으니까 피가 안 나와. 피가 없는 거야. 그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는 양쪽 집안에서 정말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조상도 인정 못 하고. 아주 불인한 관계야. 이 괴사에서 불인한 관계를 마지막에 그냥 끌고 오는 거죠. 보면 여 띄우고 승광 띄우고 무실이라. 여자가 바로 패백으로서 광주리를 갖다 받았으나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담겨진 것이 없어. 무실이라. 사 띄우고 귀양 띄우고 무열이라. 선비가, 장기를 가야 되는 선비가 양을 딱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 그 피를 이제 사당에 뿌리면서 강신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 인정 못 받은 거야, 조상한테. 그래서 무 띄우고 유리라. 이거는 이론바가 전혀 없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래 뭐 주보면 얘기에 그런 이야기 있다는 거 나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요. 이제 상활하겠습니다. 상육 띄우고 무실은 승 띄우고 허광이라. 바로 상육에 광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바로 그 패백에 광줄이 다 비어 있다는 것을 받은 것이야. 다시 말해 부부로서 인연을 인정 못 한다는 거야. 그 도울 선생은 이거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남녀가 파혼하는 상이래. 이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남자 여자가 만났다가 그 파혼의 상황을 그랬다 이렇게 도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남녀가 서로 뭔가에 정은 주고받고 뭐 이렇게 했지만도 그걸 양가 집안과 조상 불인을 받던 거야. 이 괴사에서 말했듯이 가면 안 되는 만남을 갖다가 이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요거는 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 띄우고 무실이면 시 띄우고 공광이라. 바구니의 속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실이 없다는 것은 이는 바구니에 비었다는 것이야. 공광 띄우고 가위 띄우고 재와 텅 빈 광주리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광주리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또 남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조상들한테 이 집 식구가 되고 나는 그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은 띄우고 불과 띄우고 이봉 띄우고 제사이라. 그래서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제사를 해야만 확실히 조상한테 인정하니까. 여 띄우고 불가 띄우고 이승 띄우고 제사면 여자가 제사를 받들지 못하면 적 띄우고 이절 띄우고 이래라. 헤어지고 끊어버려야 그 관계를. 그래서 도울 선생은 이걸 갖다가 이혼의 상이라, 파혼의 상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시 띄우고 여기지 띄우고 무장제라. 여자가 시집 가려고 하는데 끝내 이룰 수 없다는 거야. 종이 없다는 것을 끝내 이룰 수 없는 거야. 끝내야만이 새로 시작되는데, 종시가 되는데, 무종이 없다는 건 시작이 없다는 거야. 시집이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귀매과가 저도 하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시집 가는 게 좋은데 이 괴사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이게 시집은 가면 흉하다는 거고 이론과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소녀와 나이 많은 남자의 불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서는. 근데 사람 관계에서 실제로 이런 관계 많이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아까 결혼의 관계에서는 청춘 남녀의 사랑의 관계는 좋은 거고 또 나이 문 남녀의 관계 결혼한 건 항상 유지된 거고 또 나이 문 여자와 젊은 남자가 결혼해서 점차적으로 가풍을 바뀌고 점차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좋은 건데 나이 문 여자가 열정에 의해 가지고 남자를 무조건 따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불륜과 같은 관계는 문제가 있다는 게 네 가지의 남녀 관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남녀의 관계 중에 귀매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거고 단사에서 귀매가 좋다고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시집 가는 것은 좋은데 귀매와 같은 이런 상황은 문제 있다고 뒤에 쓴 거죠. 앞부분은 좋은데 뒤에는 문제 있다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귀매께를 끝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저도 뭐 하여간 말씀드리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뭐 하도 여러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하고 제가 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